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친절하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망, 배신, 그리고 나약함 뿐이지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힘을 원한다면, 당신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끊임없는 전쟁과 음모가 난무하던 혼돈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한 명의 사상가가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자신의 불멸에 져서 군주론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닌 이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던지는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한다. 사람들은 사랑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사랑은 조건적이며 상대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못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남아있고 상대를 통제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의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의 효율성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였지 결코 자신에게 겨눠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설였습니까? 과잉 반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를 삼키고 본능을 묻어두고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습니까? 그 대가로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 영향력, 그리고 권력. 바로 감정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것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면에서 선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선하지 않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결국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만약 지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심장을 차갑게 마비시키십시오. 군주는 때로는 선하지 않은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잔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함이란 당신의 죄책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전략은 차갑고 객관적이며 철저히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와 하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리더는 행동하고 추종자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조종당하기 쉽고 도발에 넘어가며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단언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에 기반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이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느냐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쉬울 때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복종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사랑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의 조언은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대하게 보이십시오. 하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두 개의 인격, 즉 대중에게 보여주는 환상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조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초연하며 통제된 미소 아래 감춰진 강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시험하며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감정을 보는 순간 그들은 갑옷의 균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파고듭니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의심을 심고 공감 능력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감정을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내면의 나약함을 이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룰 때는 아주 관대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어설픈 상처는 복수심을 낳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처는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충성심을 얻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적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재정비하고 당신에 대한 원한을 키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배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당신의 적이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없는 통제의 모습입니다. 분노도 폭력도 아닙니다. 그저 깨끗하고 단호하며 흔들림 없는 행동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힘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공감은 사치이고 자비는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부채와 같습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면 그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통제력은 성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나약함을 불태우고 죄책감을 침묵시키고 감정을 죽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냉철한 이성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힘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집중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당신은 느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가면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권력을 잡는 법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설득력 있고 보이지 않게 입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노골적인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장해야 합니다. 군주는 함정을 알아보는 여우와 늑대들을 겁주는 사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져야 한다. 사자는 힘을 사용하고 여우는 기만을 사용합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은 여우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취약하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권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면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이로울 때만 친절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외양에 속는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표면만을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꿰뚫어 볼 수 없는 표면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만들어 보여주십시오. 필요할 때 미소 짓고 신호에 맞춰 웃으십시오. 관대하고 정의롭고 침착한 사람처럼 보이십시오. 하지만 그 가면 속에서 당신은 차갑게 관찰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 없이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정직함을 벌하고 환상을 보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손에 들린 칼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내밀어진 손을 보면 당신을 따른다는 것을. 진정한 기술은 등 뒤에 칼을 숨긴 채 정확히 언제 그것을 뽑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진짜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덕은 당신을 제약하지만 연기된 도덕은 당신에게 위장막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항상 당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이것이 지배자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고결함을 믿게 만드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문 뒤에서 위협을 제거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미덕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거래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면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의심과 두려움, 망설임을 노출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감정을 보는 순간 환상은 깨지고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결코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통제는 얼굴 표정, 목소리, 그리고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더라도 밖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것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두려움에 저항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것에는 복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뢰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미덕의 가면을 쓰십시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뱀처럼 공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위험한 것은 결국 당신은 가면이 어디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마음을 드러내는 표정도 실수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인정을 갈구하던 과거의 당신을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정밀하게 수행합니다. 진정한 마키아벨리스트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이용하고 왜곡하고 판매하여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주변 세상을 재편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
그것은 단순한 물리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게임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도록, 옳도록, 고백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가면이 완벽해지는 순간 아무도 당신 손에 들린 칼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만질 수 없고 감정이 없으며 가면 뒤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는 힘을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지배를 향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환상을 지배하고 인식을 통제하며 의도를 숨기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공격하십시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여전히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 목소리를 죽이십시오. 죄책감은 목줄이며 죄책감을 느끼는 자는 느끼지 않는 자를 섬기게 될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감정도, 의도도, 도덕도 아닙니다.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는 친절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왕을 기억합니다. 망설인 자가 아니라 행동한 자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선하게 행동하면 세상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친절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공정함에 감탄하지 않고 착취합니다. 당신의 연민은 그들의 기회이며 당신의 자비는 그들의 진입로이고 당신의 죄책감은 그들의 무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다른 누구도 따르지 않는 도덕률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길들이기 위해 고안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은 선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주입된 통제의 장치일 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자는 예측 가능하고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직 차가운 전략의 명료함만을 느끼는 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왕좌와 제국, 전설 뒤에는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덕은 유연하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음으로써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함으로써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권을 쥐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악마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냉정함은 강함으로 당신의 무자비함은 리더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랑하고 떠들고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립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공격을 끝냅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결과만을 남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속임수로 이길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얻으려 하지 말라. 당신은 방에 들어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나옵니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모든 것을 통제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과소평가하고 너무 차갑고 조용하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으로 이장한 전략가입니다. 차가운 눈 뒤에 숨겨진 불꽃입니다. 조용한 산들바람 속에 깃든 폭풍입니다. 시끄러운 자들은 싸움을 시작하지만 조용한 자들은 싸움을 끝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두 가지 치명적인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동안 당신은 그들의 약점과 자만심,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포식자의 것입니다. 둘째,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계획을 모를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줄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는 무슨 계획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추측하고 스트레스받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리전이며 충돌 없는 지배입니다. 침묵 속에서의 승리가 가장 깔끔한 승리입니다. 논쟁도 토론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곧 위협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갑옷이 되고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목표를 가진 유령, 전략을 가진 그림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중을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게임의 플레이어를 넘어 게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점입니다. 사랑은 충성을 요구하고 나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존중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적들을 추측하게 만들고 동맹을 충성하게 하며 당신 자신을 통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통제 없는 두려움은 혼돈이며 훈련 없는 두려움은 자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규율, 이 두 가지 모두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자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을 얻습니다. 그는 기만과 혼돈, 방해 요소를 꿰뚫어 봅니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불굴의 칼날처럼 말입니다. 감상주의의 사슬에 스스로를 묶지 마십시오. 당신의 충성은 오직 권력과 결과에만 바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이며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조종의 면역이 됩니다. 어떤 칭찬도 당신을 우쭐하게 만들 수 없고 어떤 모욕도 당신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당신을 삼키는 산불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불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힘을 품고 언제든 통제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바다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역, 즉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도, 흔들리지도, 고개 숙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함정을 피하는 여우이자 늑대를 물리치는 사자입니다. 공격하는 사자이자 사라지는 여우입니다. 이것이 최종 형태입니다. 만질 수 없고 부서지지 않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존중받는 존재. 진정한 힘은 침묵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차갑지만 결코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고도 복종을 명령합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말하며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탈 때에도 고요히 서 있는 사람, 폭풍 속의 고요함, 당신 운명의 주인이자 감정의 지배자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창조합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파도 그 자체입니다. 멈출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키아벨리적 권력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뒤에 있는 차갑고 계산된 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